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두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박순혜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어제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상호 비교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은 총 14개 정당에서 참여해 주셨고요. 정치, 사회, 경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각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민생각의 이용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기독당의 김충립 후보십니다. 한나라당의 이태희 후보 나오셨습니다. 한나라당 대표 청재 이태희입니다. 국민행복당의 허평환 후보십니다. 불교연합당의 이재열 후보 나오셨습니다. 녹색당의 서영원 토론자십니다. 가자 대국민중심당의 구천서 후보 나오셨습니다. 친박연합의 김기목 후보 나오셨습니다. 청년당의 강현재 후보십니다. 미래연합의 조민희 후보 나오셨습니다. 정통민주당의 장기표 후보 나오셨습니다. 대한국당의 권준길 후보십니다. 한국기독당의 정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예술당의 박명현 토론자십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은 주어진 4개 주제에 대해서 각각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토론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맺은말로 토론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서 발언 시간은 엄격히 제한하겠으며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사회자가 적극 제지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제시된 토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언해 주시고요. 만약 토론 주제를 벗어나거나 위법에 이르는 발언이 있을 경우 발언 후 또는 발언 도중이라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정치권의 권력형 부정과 비리, 국회와 정당의 파행적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민 앞에 믿음직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당의 혁신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19대 국회에서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국회와 정당, 그리고 정치의 혁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반드시 답변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먼저 국민생각의 이용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우리 정치는 기존 정당들이 기존 파행과 운영으로 상당한 불편을 있고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생각은 몇 가지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선구제 폐지와 중선구제 채택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200명대로 줄이겠습니다. 지난 연말 야여 합의로 국회의원 수 1명을 증원했지만은 1명 증원은 1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명, 30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정치 자금의 조달과 집행,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줄여서 이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국회의 상시 운영, 나눔억지식 상임위원장 제도의 폐지, 입법 영향 평가제 도입, 교차 투표 보장 등을 통해서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의장으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에서 뽑고 기초자치단체과 기초의원이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광역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명실상부한 지방 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저희 국민 생각은 4년 중임의 대통령, 정부 통일 중심의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로 개편해서 승자 독식의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고 서로가 돕는 협의해서 정치를 하는 협치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독당의 김충립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기독교 교인 여러분, 이번 총선은 정권을 바꾸냐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하는 기로에 선 정치 선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한나라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국위선양과 외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독선과 독단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민생 정책을 개발하지 않은 것. 셋째는 국민 통합을 유지 못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극기에 대한 경의를 하지 아니하고 태극기를 밟고 일어서는 정당, 이런 정당은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FTA 반대, 해군 기지를 해적 기지라고 하는 당, 30대 재벌을 해체하고 1000개의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는 당,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던 자들이 비례대표에 들어있는 당, 이런 당이 정권을 다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을 파기할 것이고 미군을 철수 주장할 것이며 보안법을 폐지하여 북한식 남북 통일을 이루거나 아니면 김충희 제2의 후보님 유교가 날 시간이 수 다 있기 됐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그럼 좀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후보님 다음 정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저희가 공평한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예, 우리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태희 후보십니다. 죄송합니다. 기호 20번 한나라당은 환인 천재와 환웅 천황, 단군 왕금의 사상과 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한나라 한민족의 정당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살아서도 한나라당, 죽어서도 한나라당, 한나라당이여 영원하라. 한만한 사람들은 제희 한나라당에 오셔서 한을 푸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빕니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 행정부, 국회, 법원 등 정부기관을 국민의 뜻에 따라 재구성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50명으로 절반을 감축하겠습니다.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군의원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 회기 중 정기회를 연 2회로 하고 국회를 360일 연중 무휴 개회하여 법안 심의와 예산 심의에 있어서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과 자질 향상과 양식 있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출 감시해야 합니다. 국회 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선거를 직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표결 시 무기명 투표, 교차 투표, 투표에 있어서 정당의 개입을 차단하고 양심과 법률에 의하여 자유로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과 국회의 구조 계획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동 책임이며 제18대 국회의원들 전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14개 정당에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은 엄수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행복당의 허평환 후보 시작하시죠. 네, 정당 기호 9번 허평환 대표입니다. 현재의 국회법과 정당법 그리고 선거법을 이대로 두고는 부패 정치와 폭력 정치를 막을 수 없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호 9번 국민행복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병명 줄이고 보좌관을 인턴까지 포함해서 11명 쓰고 있는데 2명으로 줄이고 겸직을 금지시키고 5년 이상 거주자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여 철새 정치인들을 막겠습니다. 또한 행동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시키고 의회의원에 대한 무급 봉사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없애고 국회의원 선거 시 의원 1인당 2억의 선거비용 보전을 없애고 기탁금 환급 제도를 없애겠습니다. 또한 각종 선거 홍보물을 선관위에서 제작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당 유저 여론조사와 TV 토론을 폐지하거나 모든 당에게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합동연설회를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호구원 국민행복당은 양당 꼼수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신인의 등장을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예, 시간 하겠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불교연합당의 이재열 후보십니다. 불교연합당의 실체는 화엄경과 금강경을 모체로 한 4차원의 정도 화합 그린 정치가 핵심입니다. 현재 한국 국회와 정당은 후쿠시마 지진과 같습니다. 국회와 정당을 그린 혁명화 4차원의 동참 시대로 건설하겠습니다. 정당 계획과 국회의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분의 거대 정당에는 절대 정당표를 주지 마시고 5분의 군소정당에게 표를 주시고 무소속을 대거 당선시키셔서 무소속과 우리 신생정당들이 과반수 국회의원이 넘어서 이 나라의 정치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당의 서영원 토론자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과천시의회 의장으로 일하고 있는 녹색당원 서영원입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당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일 유일한 정당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녹색당은 국회의원 후보의 여성 비율이 절반이 넘는 단 하나의 정당입니다. 60%입니다. 2위는 30%도 되지 않습니다. 녹색당은 주요 당직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며 청년도 절반 이상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여성, 청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평등한 정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정당이 바로 녹색당입니다. 퇴직 국회의원의 편법적인 연금 지급, 여기 반대한 국회의원은 2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출마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절실한 에너지 빈곤층 지원 법안을 비롯해 무려 6,450건의 법안이 제출만 해놓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녹색당은 퇴직 국회의원의 연금 폐지, 날치기 예산 처리 금지 이런 것들을 입법해 18대 국회의 특권을 제거하고 직무유기를 바로잡겠습니다. 녹색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시민을,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치개혁을 누가 이룹니까? 정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녹색당은 기성정당이 장벽을 높이 세우고 배제시켰던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여의도 정치에서 울려 퍼지도록 여러분들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기호 11번 녹색당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국민중심당의 구천서 후보 말씀하시죠. 정당 기호 7번 가자 대국민중심당 대표 구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당은 노인들의 복지와 그리고 젊은 엄마들의 보육 문제와 일자를 위해서 창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의 정체성은 우리나라의 안보가 필요해야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적인 보수의 안방을 자처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현재 국회를 보면은 이 체류탄 국회, 또 새망치 국회, 점거농성 국회, 또 지역사업 단기 국회, 그 정치는 기회주의 정치, 또 부패 정치, 또 패거리 정치, 앞잡이 정치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 국민의 선일화된 국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세우는 이러한 정당과 국회가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2가지를 공약을 하겠습니다. 우선 체류탄을 발사해도 무사한 이런 국회가 아니라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폭력 정치가 있어도 그에 아무런 제재가 없는 이런 국회가 아니라, 그래서 국회법을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영국같이 폭력을 쓰면은 국회 내에 유치장에 감금시키는 이런 국회법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로는 국회의원이 200명, 3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보수를 무보수로 해서 명예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는 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박연합의 김기목 후보 순서십니다. 기호 8번 친박연합입니다. 제19대 국회는 국회의원 300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당리당락에 의해 국회의 파행과 싸움, 타협 등 국민의 이익은 뒷전인 게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하여 정말 잘한다면 설령 400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인정하고 지지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라면 감히 어떻게 국민을 기망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거대 양당 체제가 아닌 다당제의 정당들은 더욱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친박연합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계승 발전시키는 정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박연합에 힘을 실어주시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호 8번 친박연합이 하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년당의 강현재 후보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정당기호 17번 비례대표 후보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싸우고 부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 양자 대립구도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대립하고 전라도와 경상도로 대립하는 양자 구도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자 대립구도 하에서는 정치권이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을 물고 뜯고 상대방을 좀 더 싸움에서 우위만 차지하면 정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은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소비자는 그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자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3가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의 분리입니다. 둘째는 재벌의 이익이나 정치권의 정파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국회 안에 보수와 진보라는 양갈래의 정당 외에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 건강한 제3당이 안착하는 것입니다. 먼저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가 마치 사당처럼 정당을 좌지우지하거나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를 하기에 바쁘고 또 잘 보일 생각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당원을 통해서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명하고 대통령은 특히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 무당적일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재벌이나 기성 정치권에 빚진 것이 없는 새로운 인물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미래연합의 조민희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3번 미래연합 비례후보 조민희입니다. 국회 혁신을 위해서는 정당의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당의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처럼 느슨한 설립 요건은 국민의 참여를 높인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역기능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정당들이 난립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공천 과정을 통해서 정당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여야의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산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진행되는 낙하산식 공천을 고집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비전을 누가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당의 개혁은 진정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천혁명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만이 정당과 개파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회 혁신은 결국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서 국가의 비전을 위해서는 소신껏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국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통민주당의 장기표 후보 부탁드립니다. 네. 정당 기호 15번 정통민주당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정치를 바로잡을 수가 있고 그래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4.11 총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4.11 총선을 통해서 그동안에 국민을 실망시켜온
양대 정당, 기성 정당들을 엄중히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나오신 분들이야말로 많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 나선 신생정당 대표분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특권의 위치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되어 있는 일체의 특권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비가 1억 4천만 원인 것을 5천만 원 이하로 줄이고 국회의원에게 부여되어 있는 각종 특권들을 폐지하고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들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나면 65세 이상이면 120만 원씩 지급하는데 그런 것도 폐지해야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불과 9만 원인데 1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국당의 권준길 후보 순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당기호 12번 대한국당 비례대표 1번 권준길입니다. 대한국당은 우선 먼저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감축하고 연금제를 폐지할 것이며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2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국회의원 1명당 지급되는 금액이 1년에 3억 5천여만 원이 됩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서비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70만 명이 1인의 국회의원이, 일본인 경우는 25만 명의 인원이 1인당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기물파손 국회, 새망치 국회, 세루탄을 퍼뜨리는 이러한 남동자들은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는 윤리위원회법을 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시군구 기초단체장 공천제도를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를 뿌리 뽑는데 우리 대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국당의 정강정책을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기독당의 정훈 후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한국기독당 18번 정훈 후보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4가지로 요약해서 이랬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 후보가 나와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략 공천입니다. 저는 지역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 추천해서 지역의 민심도 모르고 해남 문제도 모르면서 일단 당선만 되면 국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과는 너무 동떨어진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계파 보수 추천입니다. 보수가 내봐는 계파의 후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보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언론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언론에서 벌써 국회의원은 이미 결정된 것과 똑같습니다. 1번과 2번만 언론에서 계속 띄워주기 때문에 나머지 검증되지 못하는 후보는 정치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도 좋은 새로운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고 후보는 벌써 1번과 2번 이외에는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국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한국기독당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는 그런 정말 귀한 후보를 뽑아서 이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예술당의 박명현 토론자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당기호 19번 한국문화예술당입니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전문 정책 정당들이 출연하여 진실로 그들을 대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민과 농어민을 대변하는 정당,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 또 저희와 같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정당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전문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의 출연만이 한국의 현실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문 정책 정당의 출현은 제도 정치권 안에서 전문 정책을 제시하여 국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여 함께 공존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정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정책을 통해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주축들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치가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기호 19번 한국문화예술당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분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처음이라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각 토론자께서는 1분 30초의 답변 시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1분 30초가 지나가면은 사회자가 직권으로 다음 분께 순서를 돌리겠습니다. 아까 청년당하고 기독당에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제가 끊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마지막에 맺은말 시간에 못하신 말씀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다양한 정당의 이름만큼이나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말씀하신 공약들이 19대 국회에서 다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쟁점과 해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미 FTA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지, 폐기되어야 할 것인지 등 FTA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각 정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각 정당이 보는 쟁점은 무엇이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서 이번에는 먼저 기독당의 김충립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기호 10번 기독당 김충립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57개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실적은 수출 순위가 세계에서 7대입니다. 그 다음 무역 종합 순위는 9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역 대국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옛날에 18세기는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자유시장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세계 시장의 67%가 우리 대한민국이 활용할 수 있는 자유시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대 수출국, 5대 무역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적극 지지합니다. 한미 FTA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일자리 35만 개, 경제성장 5.7%, 외국인 투자 300억이 될 것으로 봐서 우리는 이 FTA를 적극 지지합니다. 문제점은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피해가 되는 농업, 업, 그다음에 축산업 등에서는 특별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이며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최적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면 FTA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다시금 지금보다 2배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바쁘네. 예.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태희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저희 한나라당은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당입니다. 5연방 1체제 1국가란 한 몽연방공화국, 한 연해주 연방공화국, 한 북한 연방공화국, 한 동북삼성 연방공화국을 형성하여 대한국 그랜드칸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계 3대 강국을 형성할 것이며 세계 선진 인류 장손민족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대등북과 구자정신과 5대 교육을 통하여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할 것이며 세계 제1류 국가로 등극할 것입니다. 한미 FTA에 있어서 쟁점의 주요 사안은 당초 원안보다 한국에게 불리하게 FTA가 최종 타결됨으로 인하여 한미 간 FTA 독소조항 및 ISD 재협상, 불평등 FTA 체결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인 소상공인, 농민,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식자청인 지식인 진영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무역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한미 간의 불평등 FTA 체결이 문제인 것입니다. 폐기되어야 할 대상은 절대로 아니고
재협상 대상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계 무역 3위에 등극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지혜와 설기로 총단결합시다. 한미 FTA의 쟁점을 해결하고 국익을 우선시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를 재체결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에서 한국의 취약 요소를 시간 보완하고 초과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다음은 국민행복당의 허평환 후보 순서십니다. 예, 정당기호 9번 국민행복당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의 FTA를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경제가 80%가 대외 의존 경제입니다. 이것은 무역으로 벌어들은 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미 FTA는 단순한 경제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소 조항이 있으면 이는 재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피해 예상이 되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수혜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액수를 모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가지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비용을 면제시켜주고 자녀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주며 노동력이 떨어지는 70세 이상 시에는 월 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병력 특례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수출도 늘리고 피해도 보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국민행복당은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FTA를 통해서 구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불교연합당의 이재호 후보 말씀해 주시죠. 한미 FTA는 국제 현실 정치에서 상호 경제 발전에 최고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연합당에는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1,000만 개 창출을 위한 확실한 그린 대비책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짧아서 순서를 잠깐 잊었습니다. 그럼 네. 다음 녹색당의 서영원 토론자 말씀하시죠. 네, 한미 FTA는 한 나라의 정책과 개혁 조치를 미국 자본에 의한 소송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 사법 주권마저 침해하는 사상 유례 없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몇 년 전 우리 정부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제정된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를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자유무역과 해외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두 나라만의 협상으로 체결되는 FTA의 문제는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지가 비슷한 나라들이 단결해서 자기 이익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농업을 뿌리채 흔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다가오는 에너지, 기후, 식량 위기에 맨살로 노출될 것입니다. 민간 의료보험 도입과 의료 민영화가 함께 추진되는 경우 건강을 지킬 권리마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녹색당은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업과 에너지, 인권과 교육, 문화 다양성과 같은 필수 공공재들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필수 공공재에 대한 보호의 원칙을 지키는 무역협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벌 중심의 수출 위주 경제를 건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와 농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나아가 노동과 환경을 고려하는 공정무역과 그린 ODA 등 호혜와 평등, 상호 존중에 입각한 연대의 국제경제관계로 나아가자는 것이 녹색당의 입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한미 FTA 쟁점과 해법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가자 대국민 중심당의 구천서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정당기호 6번 가자 대국민중심당 한미 FTA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적극 찬성합니다. 단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만은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리고 또 계약상의 여러 가지 불평등한 점은 잘 찾아서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의 기반은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의 기반은 경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맺은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국가들과 FTA를 계속해서 체결해 나가는 것이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필요하다 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FTA를 조기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중국을 세운 그 마오쩌둥쇼, 모택동이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모택동과 장개석이가 둘이 싸울 때 절대적인 그 군사력이 열셈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을 이겼습니다. 적이 다가오면 물러나고 멈추면 교란하고 또 피하면 공격하고 물러나면 추격한다. 중국말로 16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공부하면서 우리 중국 한중 간의 FTA를 체결하도록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FTA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세력은 반미 세력입니다. 이것은 경제력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반미 세력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순서로 넘겨도 되겠죠. 예, 다음은 친박연합의 김기목 후보 말씀하시죠. 기호 8번 친박연합입니다. 한미 FTA를 말하기 전에 좀 전에 어느 후보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정당들이 다 신생 정당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친박연합은 2006년 5월에 창당했습니다. 우리나라 25개 정당 중 새누리당 다음으로 역사가 긴 두 번째 역사가 긴 정당이 친박연합인 것입니다. 제가 요거는 짚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친박연합은 한미 FTA가 지난 3월 15일 발효됐습니다. 여야가 싸우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시행이 되었습니다. 친박연합은 더 이상 말 바꾸기, 당리당락, 정치적 계산보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야 구분 없이 뭉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2017년까지 24조 원의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봤듯이 183조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300만 농어민 중 10%만이 이 183조를 가져갔습니다. 저희 친박연합이 하면은 틀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다음에 청년당의 강현재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기호 17번 청년당입니다. 한미 FTA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조항들이 불공정한 요소를 안고 있는 상태로 통과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기성 정치권이 보여준 소통 능력 부재와 갈등 해결 능력의 부재입니다. 조항 중에서는 특히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 그리고 주요 농축산물 관세 폐지 유보와 같은 조항들이 불공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전문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률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나라들이 가입했다고 무조건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에 맞게 다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당선되고 난 후에 부시 정부가 체결한 FTA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재검토, 재협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미 FTA 비준 통과 과정에서 햄머와 체류탄이 등장했는데요. 이걸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당이 국회에 진출한다면 이런 구태하고 후진적인 정치 문화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미래연합의 조민희 후보십니다. 기호 13번 미래연합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미래연합은 FTA를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전 세계적인 추세인 FTA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영토라는 작은 시장에만 갇혀있게 된다면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찬성은 현 상태의 FTA에 대한 찬성이 아닙니다.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촌민과 금융, 의류업계 종사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보상 방안이나 더욱 큰 문제가 되는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 부분에서는
더 면밀한 검토와 사후 보완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원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외국 기업의 이익과 한 국가의 정책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의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국가의 정책에 소송을 걸 수 있는 ISD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ISD 항목에 관한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그 재협상을 제대로 하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통민주당의 장기표 후보 순서입니다. 네, 기호 15번 정통민주당 장기표입니다. 그 FTA와 관련해서 앞에 분들이 아주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 여러분께 FTA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TA를 체결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든가 또는 FTA를 체결하면 아주 국민이 금방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하는 양당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FTA가 그렇게나 나라를 망칠 일이라면 민주통합당은 자기네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왜 FTA를 체결했습니까? 그리고 또 FTA가 그렇게나 좋은 제도라면 새누리당은 왜 자기네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FTA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렇게 편가르게 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FTA는 재협상을 통해서 취약 산업인 농축산업과 서비스 산업, 즉 이 의료, 교육, 그다음에 법률 이러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TA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갖춘 다음에 FTA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미 FTA는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미 또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에 착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한국당의 권준길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정당 기호 12번 대한국당은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부돈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대여 의존도를 8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시각에서 750만 해외 동포들의 경제생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서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통합당은 ISD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가 독소조항으로 항변하면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정쟁만 일삼고 있어 현 정치권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교육, 의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90년도에 가전개방 시장이라든지 스크린 쿼터제라든지 2004년도에 한칠레 FTA 협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성공했습니다. 정쟁만 일삼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진보통합당은 지금이라도 자성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기독당의 정훈 후보 순서입니다. 예, 기호 18번 한국기독당입니다. 지금 눈만 뜨면 거대 양당은 FTA 문제를 가지고 마치 나라가 그냥 큰 절단난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FTA는 발효했고 우리 국민의 생활에 직접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 투표로 붙여야 된다 할지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 할지 그것은 당리당략에 얽힌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실하고 물론 FTA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ISD 즉 그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라는 것은 강대국에서 약속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까지 했던 국가와 국가의 사이에 계약을 무효할 수가 없고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했고 국회가 비준했으면 그대로 실행하되 문제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국가의 그런
그 보완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대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FTA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국가에서 더욱더 그 대비책을 세우고 보장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와 야가 전부 하나가 돼서 정말 서로 협력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기독당의 정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생각의 이용환 후보 순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건너뛰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당의 박명현 토론자십니다. 네, 정당 기호 19번 한국문화예술당입니다. 기존의 한미 FTA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산업 간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한 소외 계층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문화와 정신이 경제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문화 부분에 대해 간단한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체결된 문화 다양성 협약과 같은 문화를 지키는 협약이 이번 한미 FTA에서는 그러한 국제 협약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서 통째로 문화를 부정하고 문화마저도 한미 FTA에 종속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가 종속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종속이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추후 재협상을 통해서 이러한 문화를 지키는 국제협약은 존중이 되고 문화가 지켜지는 한미 FTA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당 기호 19번 한국문화예술당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국민생각의 이용환 후보십니다. 네, 정당 기호 6번 국민생각 이용환입니다. 지금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부의 무능이고 정치권이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정략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반대할 것이 아닙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하고 국제적 신뢰의 관계, 특히 한미 동맹의 관계라는 종합적 시각에서 보여야 하는데 우리는 상당히 정책 이념을 맞추어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국익이라는 관점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국가 이익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지금 한미 FTA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농축산업 등 일부 산업별로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 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을 꾸준히 실행해 나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수세해서 공세를 전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쪽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외 항목들 중에서 오늘 많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가 더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총 14개 정당에서 한미 FTA 쟁점과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다양한 찬성을 하는 입장이든 반대를 하는 입장이든 다 국익을 위한 부분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총 14개 정당이 모인 것은 저희 국회의원 선거 사상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 국민들께서 오늘 쭉 들으셨지만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잘 엄수를 해주셔서 제가 조금 무례할지도 모르지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3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현재 있는 한미 FTA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재협상을 해야 하는지 반대해야 하는지 조금 전에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한미 FTA를 그대로 현상 유지해야 한다고 하시는 그 정당께서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국민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7, 8정당 정도가 손을 들어주셨고요. 그럼 손을 내려주십시오. 그다음에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정당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손을 내려주시고요. 마지막이 반대죠. 폐기해야 된다고 하시는 정당.
한 정당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14개 정당에서 아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자인 저도 사실 한꺼번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조금 전에 손을 들어서 각 정당의 입장을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보시고 나중에 4월 11일 날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방안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인 경제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각 정당은 어떠한 정책이나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역시 동일합니다. 아까 한두 분 정도가 답변 마무리 잘 못하셨는데요.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 보시면 지금 1분 30초씩이니까 1분 20초, 그러니까 10초 정도 남아있을 때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면 아마 1분 30초 내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보다는 두 번째 질문에서 시간 훨씬 더 잘 지켜주셨고요. 네 번째에서는 거의 완벽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바로 한나라당 이태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정당기호 20번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중진국의 비애를 벗어나 세계 3대 강국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일소하고 각종 사회적 병폐를 척결하겠습니다. 1%의 부자와 99%의 일반 시민 간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99%의 시민을 위한 정책을 입법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민과 농민, 어민, 노년층, 병자 등 사회적 약자의 서름과 고통과 애환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제7광구에서 일본과 중국은 가스와 석유를 채굴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제7광구에서 가스와 석유 탐사를 하여 경제를 살리고 서민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근본 시각과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들께서 재벌의 해체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경제정책 수립 집행 시 개인이나 시민, 서민 및 중소기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개인의 공생발전 및 병진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적 복지보다 생산적 복지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행복당의 허평환 후보십니다. 국민행복당 기호 9번 허평환 대표입니다. 지금 국민의 70%가 부채를 안고 있고 그 빚이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의 50%가 전월세 살이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50%가 나는 극빈자라고 답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연 2만 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해서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민정치 20년 만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보수적 가치는 지키지 못합니다. 공사나 통일되는 것도 막지 못합니다. 당기호 9번 국민행복당은 부채와 고금리 해결이 가장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안고 있는 악성 부채를 동결할 것입니다. 극빈자에 대한 사채 이자를 20% 이내로 제한시킬 것입니다. 학자금과 전월세자금, 신혼자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은 특별기금은행을 설치해서 연 1.5% 이내의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줄 것입니다. 농어촌 도시 서민의 주택을 개량해주고 값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주택 보급률을 80% 이상 늘릴 것입니다. 장기복무 부사관을 30% 늘리고 군복무를 18개월로 축소하고 전역 시 1,000만 원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불교연합당의 이재열 후보신데요. 두 번째 질문에서 30초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말씀하실 게 더 있으시면 제가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적 여유 더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세요. 예. 국민 여러분, 복지정책 대결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제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불교연합당은
남북 통일, 국민화합, 경제대국 건설을 위한 확실한 그린 대비책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지금 전과 기록자가 1천만 명 있습니다. 건국 이후 최초로 불교연합당이 확실하게 그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이 사람들을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 불교연합당의 관광대국 건설, 특별시 건설, 중국 관광 연계, 한류 연계, 이걸로 해서 여기서 또 일자리 1,000만 개를 확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남는 시간 다음에 주십시오. 네. 다음은 녹색당의 서영원 토론자 말씀하시죠. 네.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녹색당이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란 다음 4가지 원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부재지주를 비롯한 농지 등 불로소득에 대한 증서를 더 미룰 수 없습니다. 녹색당은 취약계층의 에너지세, 환경세를 감면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탄소세 도입과 에너지 감면 혜택 폐지를 시행할 것입니다. 경영자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여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일정 배수 미만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둘째,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한 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녹색당은 경제민주화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와 노사이익 균점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기업 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녹색당은 기업이윤의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이익 공유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과 제소권을 강화하고 노동자협이 참여하는 공동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자치적 경지조직인 협동조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경제민주주의로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 조성 및 지원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 정책을 추진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녹색당은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시민들과 노동조합이 기업과 경제의 동등한 의사결정자가 되는 실질적인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경제 민주화 방안으로서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가자 대국민중심당의 구천서 후보 순서입니다. 정당 투표 7번 가자 대국민중심당 구천서입니다. 25년 전에 87년도에 헌법 제119조에 경제민주화라는 이런 조항을 신설을 한 뒤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습니다만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600만 명 있는데 한 분씩 해서 한 두세 명씩 한다면은 약 한 1,500만 명의 그런 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빵을 짓고 또 옷을 만들고 용품을 팔고, 근데 이것이 재벌들이 이런 데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어발식의 이런 그 재벌들의 행태는 반드시 이것은 시정되고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기업을 해체한다든지 이 정책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경영하도록 독려하면서 지금보다 더 큰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이렇게 해서 국가와 우리 국민들에게 더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렇게 커다란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이 단어로 해서 경제인들이나 기업이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가나 민간 사찰 이런 것은 아주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친박연합의 김기목 후보 순서입니다. 작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22,000불로 2010년보다 9.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 못 살겠다 하는 것은 소수 1%가 50% 넘는 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박연합은 먼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기회 제공을 더욱 확대하고 숫자상의 기업 성장 위주가 아닌 실질적 성장과 안정적 분배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및 입법화를 하여 또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호 8번 친박연합의 경제정책의 기본원칙은 튼튼한 경제이며 튼튼한 경제는 대기업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과 서민이 더욱 잘 살게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기호 8번 친박연합이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씩 빨라지시는 것 같아요. 학습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청년당의 강현재 후보십니다. 네, 정당 기호 17번 청년당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꼭 필요한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민주화가 안 된 것은 일단 돈부터 벌고 보자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웠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서 번 돈이 국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되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청년당은 대기업의 사회발전 부담금을 신설하고 그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대기업이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시장 영역에 문어발식으로 진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하려는 주체 자체가 대기업과 재벌에 연결돼 있다면 그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청년당은 재벌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겁나는 게 많은 법입니다. 거침없는 개혁 정신이 저희 청년당의 장점입니다. 이제는 뭐 하나라도 행동으로 진짜 보여주는 그런 행동력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연합의 조민희 후보 순서입니다. 정당 기호 13번 미래연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하루 종일 등산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한 달 내내 등산복을 만들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의 월급으로 자신이 만들었던 옷 한 벌 사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58인 수익은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처럼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구도를 보면 모든 것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몇 번 언급되었던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에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기업에게 대한민국의 경제에 소득이 몰리고 있는 만큼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조세를 차등 부과하여 국가 차원에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패기를 가진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큰 정당들이 약속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공약들의 실천 여부를 확실하게 살펴보고 감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통민주당의 장기표 후보 순서입니다. 네, 정당 기호 15번 정통민주당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당들이 특히 집권 세력이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왔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사의식이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제정책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오늘의 세계적인 대변화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세계적인 대변화는 문명이 전환하는 것입니다. 산업의 정보화에 따라서 자동화와 신제품이 일어나서 말하자면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가 구조화되는 그런 문명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20대 80의 사회를 넘어서 1대 99의 사회, 즉 1%의 국민만이 잘 살고
99%의 국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런 1대 99의 사회를 맞고 있음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분배가 이루어져서 말하자면 구매력, 유효 수요가 창출되어야만이 성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통민주당에서는 말하자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성장의 기본 동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한국당의 권중길 후보 순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체제로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경제 경영을 전문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혼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포퓰리즘이 아닌 포퓰리즘으로 경제 현안을 몰고 가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우리나라 사회개혁 과제는 특히 분명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자유시장 경제 틀 안에서 경제 민주화를 실현토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대한국당은 첫째,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 저지와 소유지배 구조 개선, 두 번째,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고, 세 번째,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보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일 여야는 2040 세대를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 검증 없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들이 실패한 복지 정책이 경제 민주화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틀에서 정당기호 12번 대한국당이 진정한 자유경제 정책을 펼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기독당의 정훈 후보 말씀하시죠. 예. 기호 18번 한국기독당 정훈 후보입니다. 경제의 민주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의 주체인 대기업, 중소기업, 또 소비자, 그리고 이 사회,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가점이나 독점이나 또 문어발식 이것을 폐지할 때만이 경제의 민주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경제 민주화의 중심은 바로 재벌 개혁입니다. 오늘날 이 재벌이 모든 문어발식이랄지 동네 골목 상권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당에서는 먼저 법적으로 경제 범죄에 대한 특가법을 강력히 규제를 시키고, 또한 포괄적인 뇌물죄를 만들어서 그 입원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기해야 될 것이고, 또한 계열 분리 청구 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계열 분리 청구 제도는 금융회사가 돈을 대재벌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쓸 수 없도록 법원에서 판단을 통해 가지고 대재벌을 늘리고 회사를 만들고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법원의 판단인데, 이런 청구 제도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재개발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대재벌의 기업 총수의 경제관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외국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회로 돌려주는 그런 경제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당의 박명현 토론자십니다. 네, 정당 기호 19번 한국문화예술당입니다. 경제의 양극화는 부와 가난, 가진 자와 없는 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책임은 국민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 버리고 더는 꿈을 꿀 수조차 없게 만든 기득권층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빈곤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보다는 꿈을, 좌절보다는 희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꿈을 꿀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네 삶 속에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함께하는 정책,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며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문화이고 문화는 삶 그 자체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지닐 수 있는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펼치고자 함이 정당기호 19번 한국문화예술당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지금 경제적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고요. 각 정당들은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견 발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거의 말씀하시는 게 정견 발표 수준이라서 그렇게 제가 언급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국민 생각의 이용환 후보 순서입니다. 네, 정당 기호 6번 국민 생각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헌법 119조 2항의 그 경제 민주화 정신은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소득 분배를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핵심은 공정 경쟁과 경제력 집중 업체 정책이 주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 소득 분배에 있어서도 공적 부조 대상자들이 자활 자립 능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골목 상권이나 지역 상권 보호에 있어서는 대기업 스스로 잘 규제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앞장서서 따뜻한 시장 경제를 펼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재벌 문제는 대기업이 자초한 면이 많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자기가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극화 문제 해소는 첫째, 먼저 경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 없이 복지도 없을 뿐더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습니다. 둘째, 특정 부문이 주도하는 성장보다 각 부분에서 고루 발전하는 폭넓은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항아리형 소득구조, 폭이 넓은 소득구조의 중산층이 많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셋째, 교육 훈련기를 높여가지고 노동 생산성과 함께 보다 나은 직위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고, 넷째,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직업 안전망이 보다 촘촘히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기독당의 김충립 후보 말씀하시죠. 예, 기독교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은 17세기에 미국에서 국가를 세울 때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들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만들었고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제도의 원칙은 양심이 있는 진실한 사람들이 노력한 대가를 받아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가 크면서 두 양극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정권도 친재벌인이 세금을 특별전해서 국민들도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정치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정권도 국민으로부터 떠나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동반성장,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영세기업과 서민주가 동반성장해야 되고, 성장 위주의 분배 정책, 성장 위주의 생산 위주의 복지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모 야당에서 30대 재벌을 해체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벌은 키워서 FTA를 통해서 외국에서 부를 창출하고, 이 안에서는 영세기업, 중소기업을 같이 성장해서 동반 성장해 갈 때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성격이 좁아지고 올바른 온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모두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정권에는 정치인, 공무원 다 같이 힘을 합칩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엔 정말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셨고요. 딱 보고 얘기해야죠. 감사합니다. 14개 정당에서 경제 민주화, 경제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논의를 해봤는데요. 그 14개 정당 공히 현재의 문제점들은 잘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다만 대안에 있어서는 조금 급진적인 대안부터 점진적인 대안까지 다양한 대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오늘 정당에서 나온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참여하신 정당들이 다 국회에 입성하시면, 아니면 또한 입성하지 못하시더라도 오늘 나온 대안들이 19대 국회에서 잘 실현이 돼서 조금 더 희망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넘어가겠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입니다. 이번 주제는 앞에서 논의된 두 가지 주제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한미 FTA 쟁점과 해법이나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제 민주화, 경제 양극화가 어떻게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저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지,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지 연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봄은 왔는데 고용시장에는 여전히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만은 이제 청년 실업, 여성 취업의 어려움, 중장년 가장들의 실직,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문제 역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뤄놓은 상태지만은 실제 고용 안정 속도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이번에는 각 당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먼저 국민행복당의 허평환 후보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국민행복당 허평환 대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실업이 4.2%, 102만 명 정도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실업은 약 20%, 600여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중에서 120만의 청년들이 실업 상태입니다. 특히 2년 내에 보장되는 비정규직이 30% 이상의 임금 차별을 받으면서 있는 분들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당 기호 9번 국민행복당은 공공부문과 중견기업의 일자리를 현재보다 3분의 2 이상 늘리도록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2년 이내에 해직하도록 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시키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상 근무 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것입니다. 1가구 1정규직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전공 선택 교육 과목을 시켜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직장을 갖고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취업부로 바꾸어서 취업교육과 취업알선, 실업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기호 6번 국민행복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불교연합당의 이재열 후보십니다. 화엄경과 금강경의 4차원 정도 화합 그린 정치는 5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바다 살리기입니다. 두 번째, 하천 살리기입니다. 세 번째, 도로 살리기입니다. 네 번째, 도시 살리기입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살리기입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여기에서 일자리가 1000만 개 더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교 2500만 불교도 여러분, 저를 확실히 믿어주십시오. 1000만 명에 달하는 전과자 여러분, 500만에 달하는 신불자 여러분, 제가 확실히 자신 있게 그린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나라 인구가 약 5천만이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녹색당의 서영원 토론자십니다. 이번엔 좀 천천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색당의 일자리 정책, 노동 정책은 삶의 여유와 휴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녹색당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고소득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짓눌려 허덕이지 않도록 13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아빠가 아이를 챙긴 후에 느긋하게 출근하고 오후엔 엄마가 먼저 퇴근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정규직 대우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전 기업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40대 기술자가 작은 하청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달 160만 원에 버겁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의 부당거래를 막고 원청기업, 하청기업 사이의 이윤 양극화를 꼭 개선하겠습니다. 유럽의 녹색당들은 핵과 화석연료에서 벗어난 녹색 경제를 한 발 앞서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전환에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비정규 노동 정책은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민교협, 민변 등이 실시한 모든 정당의 정책평가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당 홈페이지 kgreens.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동과 평화로운 삶을 실현하는 녹색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11번 녹색당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가자 대국민중심당의 구천서 후보 순서입니다. 정당 투표 7번 가자 대국민중심당 구천서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쏟고 있습니다. 몇 개 당에서 5년에 80조의 무상으로, 또 어떤 당은 160조를 들여서 국민 복지를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원이 나올 것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20% 이상 증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먼저 선심을 쓰고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대국민중심당에서는 두 가지의 가장 우선하는 정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이었고 지금 이제 점점 더 건강해지셔서 노령화를 맞이한 직업이 없고 외롭고 쓸쓸하게 사시는 노년층이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우리 가자 대국민중심당에서 꼭 해결해야 될 계층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고 보금자리와 일자리를, 그리고 또 노인연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층이 그 젊은 엄마입니다. 지금 그 젊은 엄마들이 그 남편들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실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가져야 되고 또 어린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런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국민중심당에서는 이러한 젊은 엄마들의 보육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박연합의 김기목 후보 순서입니다. 예, 한국의 연실업률이 작년 3.4%, 3월 현재 실업자는 104만 2천 명입니다. OECD 평균 8.5%와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8.3%, 56만 명에 달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것,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을 하고 자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못 사는 책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저희 친박연합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첫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둘째, 서비스 산업 육성, 셋째, 기업의 세제 지원 정책을 펴겠습니다. 또한 고용 불안은 정규직 이외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고용 안정화를 위한 방법으로 산업의 체질 강화,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친박연합이 하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기호 8번 친박연합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년당의 강현재 후보 순서입니다. 네, 정당기호 17번 청년당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 민주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단순히 가진 자를 개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성장하고 적절히 분배되고 또 순환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고용 없는 성장만 해왔습니다.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괜찮은 일자리의 대거 창출은 괜찮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노동력 88%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처럼 알차고 탄탄한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만이 많은 국민들이 대기업 못지않은 일자리를 갖게 하는 중요한 해법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청 단가를 정상화하고 고용 지원을 늘리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또 중소기업에 적합한 신규 사업을 새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비싼 등록금, 그리고 힘든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통만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청년들이 향후 50년 이상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원동력입니다. 청년이 자립할 수 있어야 부모 세대가 행복하고 노후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 자립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입니다. 청년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만큼은 새로운 세력, 새로운 청년들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미래연합의 조민희 후보 순서입니다.
저도 작년 말까지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쓰며 밤을 지새고 1차 서류 전형 합격 발표 날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기다렸지만 결국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대한민국의 보통 청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 진학률과 취업의 형태를 보면 왜 청년 실업률이 말도 안 되게 높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기껏 비싼 등록금을 내며 4년 동안 빚쟁이가 된 뒤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니 중소기업에 가기 싫은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눈을 낮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학재단들의 깨끗한 등록금 정책과 그 쓰임을 공개함으로써 등록금을 낮추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낸 등록금이 원칙대로 자신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알게끔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앞서 나온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근로환경 및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금에 대한 보장 심리가 낮아지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증진,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대해서 계속 각 정당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통민주당의 장기표 후보 순서입니다. 네, 정통민주당 정당기호 15번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자리를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절대로 쉽지 않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몇백만 개씩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정보화, 즉 자동화와 신제품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자리가 계속 줄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자리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는 현실적으로 더 늘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에서 말하자면 연장 근로, 이 시간의 노동 말이죠. 이런 것을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조업 분야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시는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제조업 분야에서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어디에서 늘려야 되느냐 하면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복지, 문화 등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국민 복지도 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정통민주당은 청년 실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한국당의 권준길 후보 순서 맞죠? 예, 일자리 창출은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일로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궁극적인 주체는 정부보다 기업입니다. 앞에서 정당들이 제시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업 환경 개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인세를 인하한다든지 SOC, 외국 기업 유치 등을 얼마나 어떻게 실효성 있게 지원해 준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려면 민간 부분에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육성부터 가감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위락시설을 싱가포르처럼 외국민들이 비자 없이도 제주도를 찾아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동 수요 측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세제 지원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 벤처 활성화를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의 기업을 유치해서 1인 벤처기업을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슈너거 총리는 1인 벤처기업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국당을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기독당의 정훈 후보 순서입니다. 기호 18번 하나님이 세우신 한국기독당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자리 그러는데 일자리에도 자리 나름입니다. 사실 자리가 없다 그러지만은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우리 모든 국민들은 소득은 2만 불이라 그러면서 실제 생활은 4만 불 시대의 생활과 소비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데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가장 먼저 대학 교육에 또 초중고 교육에 인성교육을 1번으로 세워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업의 기천이 없고 또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내 적성에 맞으면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생각부터 고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학 교육에서 교육 자체가 산학 연계를 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 바로 졸업하자 취직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반드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는 외국의 취업을 활성화시켜서 우수 인력이 외국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력을 받아주는 데는 보조금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취업되어 있는 모든 기업에는 관세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기독당에서는 복지 문제를 위해서 종교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모든 노인, 노숙자 그리고 장애인 이런 어려운 시설에서 복지부를 만들어서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당의 박명현 토론자십니다. 네, 정당 기호 19번 한국문화예술당입니다. 문화산업은 21세기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문화는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류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는 약 5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로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문화에 재투자해서 일자리를 재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한류 열풍을 지속시키려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합니다. 다양한 문화들을 직접 체험하고 가까이서 느낄 수 있고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리 정당에서는 세계 문화 예술 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세계 문화 예술 도시는 각 나라에서 직접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마을을 건설하고 이 마을들이 모여서 거대한 도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도시를 통해서 세계 문화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거대한 장을 만들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 기호 19번 한국문화예술당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생각의 이용환 후보 순서입니다. 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은 노동 집약 산업이면서 성장 분야인 지금 말씀하신 문화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대별, 계층별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해서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공급을 하고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청년 일자리 범위는 창업, 지역사회 기반형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서 청년 일자리 경로를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취업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산, 육아, 학자금 등 복리후생 지원으로 이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여성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분야나 보건, 의료, 복지 사업 등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령자 일자리도 큰 문제입니다. 고령자 일자리는 컴퓨터 교육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서 이것이 수요자들이 맞는 교육을 훈련 받도록 하면 직업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해서 우선 고용 직종을 선정해서 지역사회 내 산업체와 구직 구인을 잘 연결시키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이 노동 유연성 제고하고 기업별로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독당의 김충립 후보십니다. 예, 친애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이렇게 20개 정당이 나왔는데 우리 당은 딱 중앙에 10번입니다. 10번. 10번 기호 10번 기독당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정치인, 공무원, 재벌, 중소기업, 사업가, 영세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민생 해결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합시다. 우리 기독당은 이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위하여 첫째 산업 구조를 개편합니다. 1차 산업 농업은 황금 작업을 많이 하고 2차 산업에 있는 생명과학, IT 산업, 하이테크 사업은 전원 수출하는 겁니다. 3차 산업 중에도 춤하고 노래하고 잘하는 거죠. K-팝 전부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업체가 지금 수출하는데 20만 업체가 수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 내수 시장은 중소기업과 영세민원에서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기업과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생산적 복지 분야 확충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령화 사회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 15초 동안 1번에서 못한 얘기를 정책개혁 방안으로 첫째,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법, 면책특권 일부 제한, 국민 소환 제도, 날치비법 제정 금지, 그 다음에 지역갈등 해소랑 교차할당제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시간이 없어 추가로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음이 조금 급하셨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이태희 후보 순서입니다. 정당기호 20번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이룩하겠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임금과 보수를 적정선에서 통제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대졸 신규 취업자들의 구직난을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과 그 임원의 인간다운 생활 유도 및 그 기업의 확장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삶과 복지다운 복지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오연방 1체제 1국가 건설을 위하여 몽고와 연해주에 취업 이민을 선발하여 1인당 5억 원의 생활정착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년 퇴직자에 대한 노후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졸 신규 실업을 해소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노동의 숭고함과 희열을 맛볼 수 있도록 노동의 질과 수준을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고용 확대, 서비스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추가하여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학교 폭력 문제를 일소하고 교육 문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50% 인하와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을 대폭 내리겠습니다. 휘발유값, 기름값을 대폭 내리겠습니다. 서민 생활 물가를 잡아 안정시키겠습니다. 진보와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 때 못하신 발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대해서 14개 정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사회자가 보기에도 아니면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약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빌공짜의 공약이 아닌지 아니면 뒤에 숨은 비용이 숨어 있는 게 아닌지 또는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대안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준비한 토론 모두 마치겠는데요. 시간들 모두 잘 지켜주셔서 오늘 약간의 시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때 오늘 1분 15초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두 발언 때 못하셨던 부분 15초 더 활용하셔서 발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서 불교연합당 이재열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500만 불교도 여러분, 1천만 전과 기록자 여러분, 500만 신용불량자 여러분, 기호 14번 불교연합당 이재열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의 당 목표는 300만 표가 목표지만은 100만 표 이상을 획득한다면은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서민을 위한 대로 확 바꾸겠습니다. 불교연합당에 힘이 없으면은 12월 대선에 100만 표 이상을 얻으면은
불교연합당하고 딜을 하지 못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에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해방된 지 62년이 된 오늘날까지 서로 싸우고 아수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를 완전히 싹 없애겠습니다. 현실을 부정한 정치는 사이비 정치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15초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은 녹색당의 서영원 토론자십니다. 네. 녹색당은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신생정당이 아닙니다. 저는 녹색당이야말로 가장 뿌리 깊고 건강한 지지 기반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색당은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지역에서 펼쳐진 생협 등의 풀뿌리 운동, 그리고 환경, 인권, 평화, 문화, 청소년, 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이 피어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핵참사가 원자력을 진흥할 기회라고 말합니다. 녹색당은 식탁에서 방사능을 없애고 핵과 방사능의 위협에서 우리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대강, 지리산, 밀양의 송전탑, 강원도 골프장, 가로림만 등 온갖 토건 사업으로 국토는 망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4대강을 되살리고 토건 정치에서 벗어나는 선거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정당 투표 11번 녹색당, 지금 집에 배달되고 있는 녹색당의 선거 홍보물을 꼭 읽어주십시오. 예쁩니다. 아시게 될 겁니다. 정치를 바꾸고 내 목소리를 들려줄 정당은 바로 녹색당이라는 것을. 기호 11번 녹색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가자 대국민중심당의 구천서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당 투표 7번 가자 대국민중심당 구천서입니다. 저는 전에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하고 반성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800만 명의 노인층,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오신 그런 우리 선배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선배 어르신들,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700만 명의 어려운 젊은 엄마들, 보육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격려하지 않는 사람, 애국가 앞에서 다른 노래 부르는 사람, 김일성 동상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군을 해적이라 부르는 사람,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종북 세력은 평양에 가서 사십시오. 평양으로 이주하십시오. 저희 당은 앞으로 국민 중심이 되는 홍익인간, 또 홍익정치, 홍익대통령과 홍익정권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당 투표는 기호 7번 럭키7입니다. 7번의 행운을 가져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친박연합의 김기목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박연합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역사적 위협을 계승 발전시키는 정당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국민의 이익을 외면한 당리당락만 쫓는 정당들은 더 이상 용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벌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날개짓을 합니다. 친박연합은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이념 아래 국민을 위하여 꿀을 만드는 벌처럼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저희 기호 8번 친박연합도 국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기호 8번 친박연합, 이번 총선에 꼭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당의 강연재 후보이십니다. 네. 정당 번호 17번 청년당입니다. 최근에 정치 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치 선진국 경우라면 바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아니라 범국민 차원의 특별조사단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성 정치권은 우리 헌법이 말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의 대정신부터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웬만한 부패와 불의에는 분노조차 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를 망치는 정치 부패, 경제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국민께서 이번에 직접 인물과 정당 모두를 바꾸시는 겁니다. 싫다 하면서 또 싫은 것을 선택하시는 과오를 제발 범하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국민께서 저희 청년당을 선택하신다고 해서 청년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뻔한 거짓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가장 먼저 뛰쳐나온 곳은 청년입니다. 지금이 그 위기 상황이고 청년이 돌멩이가 아닌 정치 참여라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연륜이 많다고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향한 무한한 애정이 있는 청년들이 더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정당 번호 17번 청년당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연합의 조민희 후보 순서입니다. 이 자리의 막내인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선배님들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며 우리 청년 실업 문제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리는 것은 제가 국회로 들어가게 된다면 정당이나 계파의 눈치를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청년 실업 문제에 우리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통해 입법화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에서 벗어났기에 반값 등록금이나 4대강 및 해군기지 등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정당기호 13번 미래연합 비례후보 조민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통민주당의 장기표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정당기호 15번 정통민주당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정치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이번 4월 11일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정통민주당은 민주통합당이 공천 과정에서 친노 486 일부 세력이 친김대중 민주정통 세력을 학살한 공천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난 분들과 또 저처럼 녹색 이념의 구현, 사회복지제도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온 녹색통일당 세력, 그리고 또 2040 젊은 청년 세력이 중심이 된 제3신당이 결합된 정당이 바로 정통민주당입니다. 정통민주당은 안철수 교수가 누차 말했듯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했듯이 그런 말하자면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를 동시에 구현한다는 의미에서의 중도적인 정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4.11 총선에서 정통민주당 기호 15번 정통민주당을 꼭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한국당의 권준길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정당기호 12번 대한국당 권준길입니다. 나라와 국가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의 난세를 보시고 참을 수 없어 조갑재 선생님을 비롯한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님, 양동안 교수님, 김동길 교수님,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님 외 500여 개 애국시민단체, 안보단체 대표님들과 함께 창당한 정당이 바로 대한국당입니다. 대한국당은 강력한 반공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종북 세력 척결, 부패 척결을 기치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여 싸움만 한 국회의원을 퇴출시킨과 동시에 강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 100명 감축, 정교조 해체, 교단을 붕괴시키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상제고 등에 대하여 우선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통보수 정당인 대한민국의 대한국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기독당의 정훈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18번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당은 18번 한국기독당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1인 2표제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한 표는 국회의원에 찍고 또 한 표는 정당에 찍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은 지금 교회 5만 개에 목회자 10만 명, 그리고 성도는 1000만이라 그럽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표는 자기가 좋아하는 국회의원을 찍지만은 또 한 표는 반드시 온유와 겸손으로 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국기독당을 밀어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해서 국회에 들어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그리고 대표 연설 시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럽니다. 그 모든 영광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8번 한국기독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당, 한국문화예술당의 박명견 토론자십니다. 예, 정당 기호 19번 한국문화예술당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듯 이제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당은 문화예술 전문 정책 정당입니다. 한국문화예술당은 그동안 소외받아왔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고 편중된 문화정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전국의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당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문화예술인 여러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정책과 문화예술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저희 당에 힘을 주십시오. 이번 4월 11일 만 19세 이상 투표할 수 있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투표는 기호 19번 한국문화예술당을 꼭 찍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생각의 이용환 후보 순서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정당 기호 6번 국민생각은 국가 발전과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정당입니다. 기호 6번 국민생각은 표를 얻기 위해 미래 국가 발전의 장애가 되는 묻지마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생각은 국민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나라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4월 11일 총선거에서 그 6번 국민생각이 선거 혁명을 이루는 작은 횃불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공약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소선구제 폐지 및 중대선거제 채택으로 국회의원 수를 200명대로 조정하고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를 지키고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성장 극대화 정책에서 고용 극대화 정책으로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무너진 중산층 복원을 통한 따뜻한 시장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정체와 학생들이 이념 교육을 맡겠습니다. DTI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폐지로 주택시장 균형 회복시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독당의 김충립 후보 순서입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느냐 무너지느냐를 결판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인사들을 택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독당은 1200만 기독교인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생 해결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기독교적 사랑으로 국민 통합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인 법치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통합정치 이것을 현실 정치에 실현하는데 열심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투표할 당시에 개인은 어느 당을 찍어도 좋습니다만은 정당 투표에는 꼭 10번 기독당을 찍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태희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나라 대한국민 여러분, 기호 20번 한나라당은 오연방일체 제1국가 건설과 세계 선진 인류 장손민족으로 발돋움하여 세계 제1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와 국가 발전 및 세계 인류 선진국가 건설과 살기 좋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드리고 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전체 국민과 가락 정치인의 회원 1000만 명이 만든 정당입니다.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전체 국민 여러분들과 가락 정치인의 회원 1000만 명 여러분들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총단결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한나라당 당원들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후보들과 무소수로 출마하여 선전하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한나라당에 모여 한나라당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이태희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뭉칩시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과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복당의 허평환 후보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제 국가 부도가 날지, 언제 개인들이 파산할지, 언제 또다시 북한이 침공을 해올지 모르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허평환은 38년의 군 생활을 끝내면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목격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감히 국민행복당을 창당하였습니다. 국민행복당은 전국 16개 시도당을 모두 창당한 전국 정당입니다. 아울러서 평화민주당과 합당한 영호남 하합정당입니다. 다만 당원 100%가 돈 없고 백 없는 선민들로 구성되다 보니 후보를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당 홍보도 못했습니다. 전국 2030만 가구에 보내는 5억이 넘게 드는 당 홍보 임무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애국심이 투철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훌륭하게 만들고 우리 체제로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6번 국민행복당을 꼭 찍어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들이 아직 지지 정당을 찾지 못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 14분의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면서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위원회가 주관한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두 번째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